자, 안녕하십니까. 정환도 회계사입니다. 자, 저희 오늘부터 재무관리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재무관리에 대해서 되게 흉흉한 소문들이 조금 떠돌지 않습니까? 과목이 어렵다, 괴랄하다, 이런 소문들이 조금 떠돌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자, 제가요, 이 재무관리를 한번 격투기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재무관리는 마치 길거리 싸움과도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길거리 싸움에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링이 없습니다. 자, 회계는 IFRS라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세법은요, 그보다 더 명확한 법이라는 뚜렷한 링이 존재하는데, 재무관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희 재무관리 책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하소연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사실은요, 저희 진짜 재무관리의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을 조금만 끌고 모아다가 책을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다가 떨구잖아. 철푸덕이 아니라 한번 구르는 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거리 싸움 두 번째 뭐가 없다? 룰, 규칙이 없습니다. 자, 복싱은요, 팔만 쓰잖아. 킥복싱은 팔이랑 다리만 쓰잖아요. 근데 길거리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결투장에 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강목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있을 수도 있는 시험이 저희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희 이렇게 링도 없고 규칙도 없는 이 시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건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조금 문제가 만만해? 그러면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상대방이 강목을 들고 왔더라도요, 괜찮아요. 자, 저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혹시나 상대방이 강목을 들고 왔을지라도 남들보다만 조금 덜 아프게 맞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런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드려서 어려운 시험에서도 좀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시켜 드리는 거, 그게 뭐랄까 저의 뭔가 목표이자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재무 관리를 왜 어려워하느냐? 자, 보통은요, 이 재무 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수학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자, 저희 재무 관리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미분의 개념 조금, 요 정도가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수학적 개념의 전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재무 관리를 어려워하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상황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처해보지 못한 상황, 내용들, 그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지? 이 주제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지? 혹은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좀 수업의 중점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적인 이해나 좀 흐름, 이런 이해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데다가 조금 많이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책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저희 책은 김종길 선생님의 기본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다만 서브노트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은 단권화를 조금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재무 관리를 잘하려면요, 줄글을 자주자주 읽어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런 흐름들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줄글들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에 최대한 책에 있는 문장들을 제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한 책에 있는 설명, 책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조금 복습을 조금 편하실 수 있게, 책 위주로 단권화로 공부할 수 있게끔 기본 서반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방법인데 여러분들 예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빈 머리로 오셔도 괜찮아요. 자, 다만 복습은 철저히. 자, 저희가 이 재무관리 기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어떤 주제가 쫙 나오고 그런 주제를 익힐 수 있는 예제, 그 다음에 유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 챕터의 내용 뒤에요. 그런 챕터들에 대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연습 문제 있잖아요. 챕터 뒤쪽에 있는 거. 그 연습 문제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1회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는 2회독, 요거를 마칠 때까지는 연습 문제는 안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끝나면은 줄글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유제 요런 거를 많이 풀어보는데 복습 시간을 할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인데 일단 이번에 하는 강의는 회계사 기준 재무관리 기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아마 한 9월 둘째 주, 셋째 주 요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저는 바로 이제 객관식을 찍으러 가야죠. 자, 이게 객관식을 이제 뭐 10월 말에 올릴지 11월 초에 올릴지 요거는 이제 학원 측하고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한 그쯤에 1권까지 조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찍고 1일 특강 찍죠. 그 다음에 내년에 2차 강의까지 회계사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조금 공부하시다가 뭐 선생님 수험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학습 상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재무관리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괜찮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이제 챕터별로 어떤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 몇 문제 나와요? 이런 거를 해드릴까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괜히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을 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괜한 선입견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어떤 내용의 중요성은 제가 강의 중에 강약 조절로 적절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T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본 수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챕터 1에 재무관리의 의의 나오는데 자, 그런 거죠. 지금 이 재무관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이 재무관리가 뭐다? 이걸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재무관리는 돈, 자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이 기업이 돈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 나는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돈을 빌려와야 되죠. 그때도 채권자한테 돈을 빌릴까? 아니면 주주한테 돈을 끌어올까? 이런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금을 끌어올 거고 그 돈으로 뭐해? 어떤 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텐데요. 그때도 내 앞에 여러 사업들이 쫙 깔려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도대체 나한테 가장 돈이 되는 투자는 어떤 거지? 이런 투자와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도 저희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돈 땡겨와 사업에 밀어넣어 그 사업에서 돈이 또 나올 텐데 그 돈과 일부 조달을 합쳐서 다시 사업에 넣어 이런 자금과 관련된 순환 과정을 배우는 게 저희 재무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 1절 설명이 쫙 나오는데 자, 그림 1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의 순환 과정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저희 재무관리는요 이 재무상태표에 조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차변은 내가 빌려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 운용과 관련된 항목을 다루는 게 이 차변이고요. 대변은 내가 사업을 할 때 채권자한테 돈을 땡길까 아니면 주주한테 돈을 빌려올까 이런 조달과 관련된 항목을 다루는 게 재무상태표의 대변입니다. 자, 먼저 대변 조달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업이요
도대체 어떤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의 투자자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투자자는 겁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도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난 좀 무섭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은 너한테 투자는 할 거긴 한데 조금 이자만 좀 이렇게 주다가 마지막에 원금 좀 안전하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위험을 조금 무서워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요, 위험을 조금 즐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너네 사업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잘 되면은 나도 한 입만 주는 거야. 대신에 안 되면은 나도 같이 손해를 볼게. 이런 식으로 위험을 조금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험이 싫어, 이자하고 원금 받는 게 좋은 사람이라면 채권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고요. 혹은요, 위험을 조금 즐길 준비가 됐다, 주식으로 주주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도요, 전체적으로 어때? 채권자 혹은 주주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어떤 주식을 증자하는 형태로 주주한테 돈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요, 채권자한테 끌어온 돈, 이걸 저희가 타인 자본, 주주한테 끌어온 돈을 저희가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회계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본 얘기 들면요, 머리가 바로 딱 에쿼티, 지분, 이렇게 아마 꽂히실 겁니다. 자, 근데 저희 재무관리에 있어서 뭐 별말 없이 자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요, 에쿼티, 지분이 아니라 캐피탈, 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지분으로 해석하면 타인 자본? 채권자한테 끌고 온 지분?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타인 자본 뭐야? 채권자한테 끌고 온 자금이구나. 자기 자본은요, 주주한테 끌고 온 자금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채권자 혹은 주주한테 돈을 땡겨올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기업이 돈을 땡길 수 있는 부분이 딱 얘네 둘밖에 없을까요? 아니지. 자,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이런 놈들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자만 따박따박 받는 채권적인 성격이다가 저 행사하겠습니다, 저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순간 주식을 주거나 혹은 주식으로 바꿔주는, 뭔가 채권도 아닌 주식도 아닌 애매한 데 껴져 있는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놈들을 저희가 하이브리드 혹은 뭐 메자닌, 이런 표현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메자닌이라는 표현이요, 유럽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유럽에서 층과 층 사이에 껴져 있는 층을 지칭하는 말이 메자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뭐 백화점, 쇼핑몰 아니면은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M층 있지 않습니까? 그 M이 뭐야? 메자닌이에요. 층과 층 사이에 껴져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이런 놈들도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애매한 데 껴져 있다라고 해서 메자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일단 저희 수준에 있어서는 요건 무시해도 돼. 좀 나중 얘기고, 자, 일단 저희 수준에 있어서는 기업은 채권자, 그 다음에 주주한테 돈을 땡겨 오는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땡겨온 돈 뭐 하려고 빌려왔습니까?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래서 이 빌린 돈을 가지고 영업자산을 산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현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영업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 없는 자산인 비영업자산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자산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면 그런 제조업을 하기 위한 어떤 뭐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것들은 영업을 위해서 쓰는 자산이니까 영업자산인데, 자, 비영업자산은 그런 거죠. 나 제조업인데 요즘 보니까 이 테슬라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 테슬라 주식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들고 있는 테슬라 주식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비영업 자산도 현실의 기업들은 어때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무 상태표를 보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돈이 꼭 영업 자산으로만 다 가는 게 아니라 비영업 자산으로도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냐? 자, 저희 재무 관리에서 조금 하고 싶은 거, 중점을 두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렇게 조달한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업에 투자해서 그 영업과 관련해서 어떤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거고, 즉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고, 그 현금 흐름이 우리의 기업 가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영업과 관련된 플로우를 저희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요놈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재무관리의 어떤 논리전개나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없다고 전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려온 돈은요, 영업자산으로 전부가 투자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자산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단기 자금과 관련된 순운전 자본이라는 놈과 장기 자금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 나뉩니다. 회계적 표현으로는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자, 순운전 자본 뭐예요?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놈들이고, 고정자산은요, 기계장치, 건물, 토지 이런 놈들이 고정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서 이렇게 조달한 돈을 가지고 도대체 나의 어떤 순운전 자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의사결정도 하게 될 거고요. 혹은요, 고정자산 중에서도 어떤 기계를 살까? 이런 의사결정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 순운전 자본에 대한 의사결정과 고정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중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더 중요할까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 순운전 자본은 단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의사결정을 잘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6개월 뒤에 돈이 회수가 되거나 길어도 1년 안쪽으로 돈이 회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고정자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 고정자산 중에 그나마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도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놈들은 한번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은 짧아도 5년 동안 고통받는 거야. 길면은 20년 이렇게 고통받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한번 의사결정을 잘해놓으면 긴 기간 동안 되게 해피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성이 이쪽에 훨씬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영업자산에 적절히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영업을 통해서 버는 돈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게 영업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영업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 현금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영업 자산을 통해서 번 돈이에요. 번 돈. 자, 그러면 이 번 돈 누구 겁니까? 자, 지금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요, 채권자와 주주기 때문에 이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귀속도, 권리도 이쪽 사람들한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번 돈을 그대로 채권자하고 주주한테 뿌려주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여러분들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니 올해 번 돈이 있어도 최소한 내년에도 사업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5년 뒤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면 뭐는 해야 돼? 기계장치가 조금 노후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계장치를 고치는 유지와 관련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얘를 바로 뿌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번 돈 중에서 내가 조금 유지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혹은요, 내가 유지만 하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근데 욕심이 조금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기업 조금 더 매출을 증가시켜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기계도 많이 사고 공장도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성장과 관련된 그런 투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무턱대고 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지와
성장에 관련된 재투자를 결정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뿌려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직관적인 예시를 드리면요. 그런 거지. 자, 여러분들이 돈은 없는데 쌀 농사가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돈 빌리고 주주한테 돈 빌려서 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1톤의 쌀을 수확해가지고 다 팔았더니만 1,000만 원의 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돈 그대로 채권자하고 주주한테 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내년에도 최소한 쌀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은 트랙터 조금 고장났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쌀도 씨앗을 조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지와 관련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유지와 관련된 투자만 하게 되면요, 나 어떻게 돼? 내년에도 1톤 1,000만 원 벌고 내후년에도 1톤 1,000만 원 벌고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아, 나는 한 2톤, 3톤, 4톤, 5톤 이렇게 조금 수확량을 늘리려면요, 그때는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트랙터도 더 사고 땅도 조금 더 넓히고 이런 성장과 관련된 어떤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꼭 돈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CEO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CEO는 이 번 돈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기업 한 2년 뒤에 문 닫을 거야. 그래서 유지와 관련된 투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CEO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요, 그래도 유지는 해야지. 똑같이 버는 돈은 유지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CEO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욕심이 있는 CEO는 성장합시다. R&D 이런 데다가 돈을 조금 많이 투자하고 이런 CEO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EO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번 돈 중에서 유지와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친 금액을 이제 채권자와 주주한테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 번 돈 중에서 유지와 성장에 대한 재투자 이런 의사결정을 마치고 남은 돈을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잉여, 진짜 남은 돈이요. 자, 그리고 프리죠, 프리. 자,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서 누구한테? 채권자와 주주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남은 돈을 누구한테 먼저 줘? 항상 여러분들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요, 선순위권자,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자한테는요, 미리 약속했던 이자의 형태로 돈을 지급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주한테 줄 텐데, 이 주주한테는 어떤 형태로? 배당의 형태로 주주한테 어떤 이득분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 주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배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주주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 내가 산 주가가, 주식의 주가가 올랐을 때 기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주한테는 배당의 형태로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로도 보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쫙쫙 뿌려주게 될 텐데, 이때 주주는 남은 돈에서 채권자한테 먼저 돈을 주고 남은 돈을 가져간다 라고 해서 자녀 지분권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플로우를 보면 어때요? 돈을 빌려, 그 다음에 영업자산에 투자해, 거기서 돈이 나와, 그 돈이 다시 이런 투자자한테 들어가. 이런 자금과 관련된 순환 과정을 배우는 게 저희 재무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서 저희가 배울 그런 파트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자, 먼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채권으로 많이 땡기는 게 좋을까? 주식으로 많이 땡겨오는 게 좋을까? 이런 나의 어떤 투자 자금을 어떻게 구성할지, 요걸 저희가 나의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할지 자본 구조 이론에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운전 자본에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관리할까? 얘는 운전 자본 관리, 고정 자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 파트에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 1절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게 쫘르르 그냥 써져 있습니다. 아마 술술 조금 읽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얘도 뭐 복습이에요. 자, 제 2절 재무관리의 기능 나오는데 뭐 그런 거죠. 야, 그래서 재무관리 이거 공부하면 어떤 데다가 갖다 써먹을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먼저 뭐 차변 측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대변 측의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관리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수행하며 이런 의사결정을 다룬대요. 자, 그때 차변에 기재된 자산은 뭐랑 뭐로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고정자산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대변은 조달 측면을 다루는 항목인데 걔는 채권자한테 돈을 끌어온 부채와 주주한테 끌어온 자본으로 구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관리를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 투자 결정 기능이다. 즉, 이 투자 결정 기능이요. 뭐야? 차변 측의 운용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쫘르르 나와 있어요. 뭐 차변 측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때 이 차변 측은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은 운전자본관리, 그 다음에 고정자산과 관련된 투자 결정은 자본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중요성이 있다? 고정자산. 지금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자본예산 파트를 훨씬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차변 측의 운용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겠어? 대변.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채권으로 많이 땡겨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식으로 많이 땡겨오는 게 좋을까요? 이런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쭈르르 어떠한 방식으로 도대체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때 용어가 하나 등장하네요.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캐피탈. 캐피탈 뭐예요? 자금이죠. 자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이 뭐냐? 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나 주주한테 돈을 끌고 올 텐데 그 끌고 온 돈이 공짜입니까? 아니죠. 빌려온 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은 뭐냐면 내가 조달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 그게 자본 비용입니다. 이 자본 비용은 저희가 뒤쪽에서 아주 진하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 측의 운용, 대변 측의 조달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3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배당을 결정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런 거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뭐 재투자하고 남은 돈이 요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도대체 배당을 얼마만큼 할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배당을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에 남길 주주의 돈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한 것과 동일한 의사결정입니다. 왜 그래?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기업에 남아있는 주주의 돈이 작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배당을 적게 하면요. 기업에 남아있는 주주의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근데 자, 2번 자본 조달 결정 기능이 뭐라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채권자의 돈으로 많이 할지 주주의 돈으로 많이 할지 요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플로우가 내가 배당을 많이 하면 기업에 남아있는 주주 돈이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할 때 채권자의 돈으로 많이 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 배당 결정 기능은 결국에 뭐랑 같다? 기업의 주주의 돈을 얼마만큼 남길지를 결정한 것과 동일하고요. 그건 결국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채권자와 주주의 돈으로 얼마씩을 투자할지 요거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요 놈을 심플하게 2번으로 쏙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아, 우리 이 재무관리 공부하면요. 차변 측에 운용 의사결정 할 수 있고요.
대변 측에 자본 조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